유럽의 자존심이 한국 활주로 위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눈과 얼음의 땅에서 살아온 유럽의 베테랑 승무원이 대한민국 인천공항 활주로 위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추위도 모르는 아마추어들이라며 그토록 무시하던 바로 그 나라에서 말이죠.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비상상황 대응 시간은 세계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고 비상 착륙 승객 생존율은 99.8%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하 40도의 얼음, 지옥으로 변해버린 기내에서 모두가 죽음을 예감했던 그 순간, 단 몇 분의 차이가 수백 명의 목숨을 갈랐고 그토록 견고했던 한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구조 직후 그녀가 안내받은 곳은 차가운 병실이 아닌 인천공항 지하 40m 아래 숨겨진 뜨거운 황토빛 낙원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열기보다 더 뜨겁게 유럽 베테랑들을 울려버린 한국의 미친 기술력, 대단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단한 인천공항의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놀라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엘사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태어나 자란 12년차 국제선 승무원이죠. 제 고향은 화산과 빙하가 공존하는 신비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천과 사우나 문화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블루라군에 갔어요. 영하 20도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동안 몸은 섭씨 38도의 천연 지열수에 담가져 있는 그 황홀함. 하얀 실리카 머드를 얼굴에 바르고 밀키블루 빛깔의 물속에서 북극광을 바라보던 순간들은 제 인생 최고의 추억입니다. 12년 동안 전 세계 67개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스파와 사우나를 경험했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최고다. 핀란드의 건식 사우나도 좋고 터키의 하맘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의 천연지열 온천을 넘어서는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승무원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이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24시간 운영되고 여러 종류의 사우나가 있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그 좁은 땅에 5천만 명이 빼곡히 살아가는 나라에서 무슨 제대로 된 사우나가 있겠어요? 아마도 비좁은 대중탕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땀이나 흘리는 시설이겠죠. 어느 날 기내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수석 승무원이 다음 주 스케줄을 발표하는데 제 이름 옆에 인천행 노선이 배정되어 있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석님 죄송하지만 저 대신 다른 승무원이 갈 수 없을까요? 수석 승무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인천 노선은 우리 항공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인데요. 승객들 매너도 좋고 팁도 잘 주시고 인천공항 시설도 훌륭하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노선은 제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승객들 요구사항도 까다롭고 한국 땅에 내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파리나 런던 노선을 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료 승무원 비르타가 끼어들었습니다. 엘사, 너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왜 그래? 나는 지난달에 인천 갔다 왔는데 정말 좋았어. 특히 공항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완전 힐링이었다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찜질방? 그거 그냥 동양식 대중 목욕탕 아니야? 우리 블루라군이랑 비교가 되겠어? 비르타, 너 진짜 사우나가 뭔지 모르는구나. 비르타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천행 비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탑승 전날 밤 저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일 한국 가요. 세계 최고의 온천 문화를 가진 아이슬란드 사람이 동양의 찜질방이라는 걸 체험하러 간다니 아이러니하네요. 기대는 제로입니다. 댓글에는 동료들의 응원과 함께 몇몇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그들은 꼭 한번 가보라고 생각이 바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저 예의상 좋아요만 눌러줬을 뿐이었죠. 레이캬비크 공항을 떠나기 전 저는 라운지에서 동료 승무원들과 마지막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베테랑 승무원 잉그리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엘사,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 특히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야.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잉그리드 언니 걱정 마세요. 저는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온천과 사우나에 관한 한 우리 아이슬란드가 세계 최고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잉그리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화산과 빙하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블루라군.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일주일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나는 동료들에게 말해줄 거야. 한국 찜질방 따위는 우리 온천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사우나는 우리가 원조라고.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단 며칠 후 제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요. 비행 시작 6시간째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이코노미 객실을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의 컵을 수거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몇몇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평범한 장거리 비행이었습니다. 그때 기장실에서 호출음이 울렸어요. 수석 승무원 군나르가 급히 인터폰을 받았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12년 경력의 베테랑인 군나르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전 승무원 비상 브리핑, 지금 당장 갤리로 집합. 군나르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5명의 승무원이 재빨리 뒤쪽 갤리에 모였어요. 러시아 상공에서 예측하지 못한 슈퍼 저기압대를 만났어. 기상청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던 거대한 한랭 소용돌이야. 지금 우리 비행기가 그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동료 승무원 에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군나르가 침을 삼켰어요. 외부 온도가 영하 68도까지 떨어졌어. 그리고 지금 1번 엔진에서 결빙 경고가 들어왔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엔진 결빙. 이건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 중 하나예요. 1번 엔진이 얼어붙으면 2번 엔진에 과부하가 걸리고 최악의 경우 양쪽 엔진이 모두 정지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한테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우선 모든 담요를 꺼내서 나눠주고 따뜻한 음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 기장이 고도를 낮춰서 따뜻한 공기층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심한 난기류가 예상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기내 조명이 깜빡이더니 난방 시스템이 꺼졌어요. 동시에 비행기 전체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짐칸에서 가방들이 쏟아져 내렸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죠. 저는 갤리 벽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차가운 공기가 기내로 스며들고 있다는 걸. 엄청난 속도로요. 난방이 왜 꺼진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군나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엔진 결빙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 같아. 비상전력으로는 난방까지 감당이 안 돼. 에릭이 온도계를 확인하고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기내 온도가 영상 22도에서 벌써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이 속도면 30분 안에 영하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우선 승객들을 안정시켜야 했어요. 침착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했죠. 승객 여러분, 기류가 불안정한 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곧 담요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승객들은 몰랐을 거예요. 담요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미 기내 온도는 영상 8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입김을 내뿜기 시작했고 어린아이들은 추위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 중년 남성 승객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승무원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추운 거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시적인 난방 시스템 점검입니다. 곧 정상화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엔진이 완전히 멈춘다면, 만약 우리가 추락한다면, 그것도 한국 땅에. 다시 갤리로 돌아왔을 때 군나르가 기장실과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상 착륙 준비하겠습니다. 비상 착륙.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로 착륙하는데요? 군나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인천공항이야. 지금 우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이거든. 인천이라고요? 한국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건 최악이에요.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 땅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니. 군나르,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일본 나리타 공항이나 중국 베이징 공항은요? 군나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1번 엔진 출력이 40%까지 떨어졌어. 이번 엔진만으로는 30분 이상 비행이 불가능해. 인천이 유일한 선택지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까만 밤하늘 아래로 희미하게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땅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한국의 공항 시스템이 과연 이런 비상 상황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의료진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을까? 승객들 중 이미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즉각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까? 아이슬란드였다면 이미 최첨단 구조 헬기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레이캬비크 공항은 혹한 속 비상 착륙 훈련을 1년에 수십 번씩 하거든요. 완벽한 제설 시스템, 즉각 출동하는 의료팀, 체온 회복을 위한 특수 담요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은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땅에 내리면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할 거예요. 그쪽 시스템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승객들을 챙겨야 해요. 에릭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엘사,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라며 서비스 평가에서 항상 1위 하는 곳인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비스 평가? 그건 평상시 이야기야. 진짜 위급 상황에서는 북유럽의 시스템적 대응력을 따라올 수 없어. 특히 한랭 응급 상황 같은 건 우리가 전문이잖아. 기내 온도는 이미 영하 2도까지 떨어졌어요. 승객들은 담요를 여러 겹 덮고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 승객은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고 아이 하나는 의식이 몽롱해 보였어요. 저는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혼란이 시작될 거예요. 미숙한 대응, 우왕좌왕하는 직원들, 그리고 결국 우리 승무원들이 모든 걸 떠안게 되겠죠.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승무원 여러분, 착륙 준비 시작합니다. 예상 착륙 시간 15분 후.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하지만 그 마지막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속마음은 이미 최악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40도의 냉기 속에서 1시간을 버틴 우리 승무원들과 승객들. 이제 우리를 맞이할 건 과연 무엇일까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꽉 조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폭설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방눈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데 활주로 위에는 눈이 전혀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이 쌓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활주로 표면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군나르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활주로 열선 시스템인 것 같아. 바닥을 가열해서 눈이 녹게 만드는 거지.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요. 레이캬비크 공항에도 있으니까. 근데 저건 차원이 다른데요? 저 폭설 속에서 눈이 바닥에 닿자마자 증발하고 있잖아요.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초속 15m가 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활주로 표면은 마치 한여름 아스팔트처럼 뜨거워 보였어요.
눈송이가 땅에 닿는 순간 김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착륙 30초 전.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흐릿한 승객들, 떨고 있는 아이들, 파랗게 질린 노인들. 우리는 과연 무사히 내릴 수 있을까요? 쿵.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비행기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착륙보다 훨씬 더 부드러웠거든요. 미끄러지는 느낌도 전혀 없었어요. 군나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야. 이 폭설 속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멈출 수가 있다니. 비행기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정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활주로 양옆으로 수십 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제설차, 그리고 처음 보는 특수 차량들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차량이 이미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륙하기도 전에 말이죠. 마치 우리의 비상 착륙을 30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기장실 문이 열리고 기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관제탑과 통화했는데 우리 비행기가 비상 신호를 보낸 지 8분 만에 모든 준비를 완료했대. 8분이야 8분. 군나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8분? 그건 불가능한데요. 의료진 소집만 해도 최소 15분은 걸리는데. 기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금 창밖을 봐. 저게 8분 만에 이뤄낸 결과야.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탑승교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비행기 양쪽으로 흰색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최소 4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장이 대답했어요. 의료진이래. 인천공항 비상의료팀하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팀이 합동으로 온 거야. 저체온증 환자 치료를 위해서. 1분도 안 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린 지 정확히 48초 만에 첫 번째 의료진이 기내로 진입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객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의료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고 승객 한 명 한 명의 체온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휴대용 체온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의료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승무원님 괜찮으세요? 지금 체온 측정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승객들 먼저. 승무원님들도 1시간 넘게 극한 추위에 노출되셨잖아요. 먼저 체크하고 승객분들 도와드리세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제 이마에 체온계를 댔습니다. 3초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35.2도. 경미한 저체온증이네요. 지금 바로 보온 조치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은박 보온 담요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핫팩이 손에 쥐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객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승객이 동시다발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었어요. 저체온증이 심한 노인 승객은 이미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고 의식이 흐릿했던 아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료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손놀림이었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했고 차분하지만 효율적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넘게 훈련한 것처럼 움직였죠. 군나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엘사, 이거 정말 대단한데? 나 20년 넘게 승무원 했지만 이런 비상 대응은 처음 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불과 30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의 대응력을 완전히 불신했습니다. 혼란스러울 거라고, 미숙할 거라고, 우왕좌왕할 거라고 확신했었죠.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한 의료진이 승객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지하 회복시설로 이동하실 겁니다. 거기서 체온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하 회복시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의심이 들었어요. 설마 그냥 일반 대기실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 아닐까? 아니면 간이 침대 몇 개 놓인 좁은 공간이겠죠. 하지만 제 손에 쥐어진 핫팩의 온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요. 에릭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엘사, 저것 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폭설이 여전히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는데 활주로 위에는 단 한 톨의 눈도 쌓이지 않았어요. 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제설차들은 그저 대기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열선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계산된, 시스템화된, 그리고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었어요. 저 폭설 속에서도 단 1초의 지연 없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는 시스템. 의료진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승무원님, 승객분들 이동 준비 완료됐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한국을 그렇게 무시했었죠. 한국의 시스템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어떤가요? 완벽했습니다. 그 어떤 틈도 보이지 않았어요. 8분 만에 40명이 넘는 의료진을 소집하고 폭설 속에서도 완벽한 착륙 환경을 만들어내고 승객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케어하는 이 시스템. 저는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 공항이라면 어땠을까? 분명 잘 대응했겠죠. 우리도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탑승교를 걸어 나가는데 공항 직원 하나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상 상황이 생겼냐고, 왜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안전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로비 전체가 따뜻했어요. 폭설이 몰아치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 벽면에서 느껴지는 따스함, 그리고 공기 중에 감도는 부드러운 열기. 이것도 온돌인가요? 제가 옆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인천공항 전체가 지열 난방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지하 40m 아래 지열을 끌어올려서 공항 전체를 데우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도 항상 따뜻합니다. 지하 40m.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데우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을 끌어올려 활주로까지 가열하고 공항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철학.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철학. 그리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철학. 군나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엘사, 인정해. 우리가 틀렸어.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앞쪽에서 의료진이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하 회복시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오만함이라는 이름의 벽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황토방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이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엘사, 다른 방도 가보자. 여기 맥반석방, 소금방, 얼음방도 있대. 에릭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 있을래. 너희 먼저 가.
사실은 일어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바닥을 떠나는 순간 제가 뭔가 중요한 걸 인정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군나루와 에릭이 나가고 황토방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은은한 열기만이 제 몸을 감싸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라군의 물은 섭씨 38도예요. 몸을 담그는 순간 따뜻하지만 10분만 지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이 황토방은 달랐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새로웠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계속 변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기가 아니야. 블루라군은 물의 열전도였습니다. 표면을 데우는 방식. 하지만 이 온돌은 복사열이었어요. 안에서부터 데우는 방식. 차원이 달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그녀가 저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비행기가 비상 착륙해서.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여기 오신 건 잘하셨어요. 찜질방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녀는 눈을 감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3번은 꼭 와요. 공항 이용할 때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가면 몸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 달에 2~3번.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관광 명소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주 와요? 물론이죠. 찜질방은 우리 문화예요. 피곤하면 찜질방 가고, 스트레스 받으면 찜질방 가고, 친구 만나도 찜질방에서 만나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블루라군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경험을 위해 가는 곳. 일상이 아니라 이벤트였죠. 하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데 있어요? 네.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군이라고. 아, 블루라군. 들어봤어요. 엄청 유명하다면서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완벽한 찜질방이 있는데 왜 굳이 블루라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순간 깨달았습니다. 블루라군은 보러 가는 곳이에요. 사진 찍고 경험하고 SNS에 올리는 곳. 하지만 찜질방은 살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이어가는 곳. 다른 방들도 꼭 가보세요. 잘 쉬다 가세요. 찜질방은 서두르는 곳이 아니에요. 천천히 마음껏 쉬는 거예요. 그녀가 나가고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맥반석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더 강한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바닥에 누웠습니다. 아,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열기가 더 집중적이었어요. 마치 레이저처럼 정확하게 제 몸의 긴장된 부분을 찾아내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서서 일하며 뭉쳤던 등과 허리 근육들이 하나씩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치료야. 블루라군은 휴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치료였습니다. 실제로 몸을 고치는 곳. 소금방도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짠 냄새가 났고 숨을 쉴 때마다 목과 코가 시원해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핑크빛 히말라야 소금 벽돌이었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폐는 영하 40도의 냉기로 가득했었습니다. 숨 쉬는 게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제 폐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얼음방까지 갔습니다. 영하 10도. 차가웠지만 비행기 안에 그 죽음 같은 추위와는 달랐어요. 이건 생명력 있는 차가움이었습니다. 뜨거운 방들에서 달아올랐던 몸을 식혀주는, 균형을 잡아주는 추위. 저는 다시 황토방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아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온돌이구나.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블루라군은 하나의 온도, 하나의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찜질방은 여러 온도, 여러 재질, 여러 경험의 조합이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오가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스템. 우리는 한 가지를 완벽하게 만들었어. 블루라군이라는 하나의 완벽한 온천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군나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걸 만들었어.
사람마다 다른 몸, 다른 필요에 맞춰서. 그리고 그걸 공항 지하 1층에 만들어 놨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접근성. 블루라군은 레이캬비크에서 40분 거리예요. 입장료도 비싸죠. 특별히 계획해야만 갈 수 있는 곳. 하지만 스파온 에어는 공항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곳. 24시간 운영되는 곳. 한국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당연한 거라고. 에릭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블루라군을 자랑했어요. 특별한 것으로 포장했죠. 하지만 한국은 찜질방을 일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고마워요. 저는 빈 황토방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온돌에게, 이 찜질방에게, 그리고 이 모든 걸 일상으로 만든 한국에게 고마워요.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연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연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대한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찜질방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제 몸은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저체온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가볍고 건강한 기분이었죠. 이제 공항 나가서 호텔 가야겠다. 저는 에릭과 군나르에게 말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앞에서 뭔가 다가왔어요. 작은 로봇이었습니다. 하얀색 몸체에 귀여운 얼굴 스크린이 달린 키 1m 정도의 안내 로봇. 머리 위에는 AIRSTAR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공항 안내 로봇이네. 유럽 공항에도 있잖아. 별로 쓸모없던데. 로봇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GNDAGINN.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GNDAGINN. GHEITIAIRSTAR. VELKOMIN TILKRU. 완벽한 아이슬란드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어스타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떻게? 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로봇은 계속 말했습니다. ERT, 에러 GI, LK어 에민 인어 ENN SKJLF어. 아직 몸이 떨리시나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번역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완벽했고 억양까지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프로그래밍일 뿐이야. 미리 녹음된 거겠지. 저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로봇의 스크린에 따뜻한 미소가 나타났어요. 한국에 온 길을 전해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로봇은 옆으로 이동해 작은 칸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유자차입니다.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천천히 드시면서 편히 쉬세요. 저는 멍하니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이 났습니다. 이건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유자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몸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맛있어. 로봇이 다시 말했습니다. 승무원님의 수화물을 찾고 계신가요? 걱정 마세요.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제 수화물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비상 착륙하느라 수화물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아, 맞다. 내 캐리어. 순간 불안이 밀려왔어요. 비행기 엔진이 결빙되고 비상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급히 대피했는데 수화물이 제대로 처리됐을 리 없잖아요. 에휴, 또 시작이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 짐은 비행기 안에 그대로 있을 거야. 찾으려면 몇 시간은 걸리겠지. 유럽 공항에서도 수화물 찾는데 3시간씩 걸리던데 한국은 아마 더 오래 걸릴걸. 군나르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엘사, 아직도 그래? 여기가 어딘데? 인천공항이잖아. 인천공항이면 뭐 어때요? 비상 상황에서 수화물 처리는 어디나 똑같아요. 혼란스럽고 느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 다른 로봇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 건 짐 운반용 로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제 캐리어가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내 가방이잖아. 로봇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승무원 엘사님, 수화물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죠? 에어스타가 설명했습니다. 승무원님의 수화물 태그를 자동으로 스캔하여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에서 회수 후 소독 및 검역을 거쳐 배달되었습니다. 소요 시간은 총 9분 47초입니다. 9분 47초라고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군나르가 시계를 확인했어요. 엘사, 우리 찜질방 나온 지 정확히 10분 됐어. 그 사이에 짐을 찾아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10분. 비행기에서 수화물을 내리고 승객별로 분류하고 소독하고 배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분.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에서도 최소 30분은 걸려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2시간, 런던 히드로는 3시간씩 걸리는데. 에릭이 캐리어를 살펴봤어요. 엘사, 이거 봐. 손상 하나 없어. 완벽해. 저는 제 캐리어를 만져봤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고 바퀴도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에어스타가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수화물에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됩니다. 비상 상황 시에는 우선순위 알고리즘이 작동하여 승무원과 의료 케어가 필요한 승객의 수화물을 먼저 처리합니다. RFID 실시간 추적 우선순위 알고리즘. 저는 멍하니 로봇을 바라봤어요. 그럼 비행기 앞 모든 승객들 짐도 다 이렇게 빨리 찾아준 거예요? 물론입니다. 현재 귀하의 비행기 승객 247명 중 238명의 수화물이 이미 배달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9개는 특수 검역 중이며 15분 내 배달 예정입니다. 247명의 짐을 10분 만에. 저는 유자차를 마시던 손이 멈췄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가요? 에어스타가 고개를 끄덕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줬어요. 빨리빨리는 한국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안전하고 따뜻해야 진짜 빨리빨리입니다.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고 안전하고 따뜻해야 한다. 저는 손에 든 따뜻한 유자차를 내려다봤어요. 로봇이 제게 건넨 이 차. 10분 만에 찾아온 제 짐. 아이슬란드어로 건넨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게 빨리빨리였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어요. 기계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군나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 엘사. 우리는 한국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에어스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로봇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물러갔어요. 저는 그 작은 로봇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로봇인데 사람보다 따뜻했어요. 기계인데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미래를 따뜻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 유자차를 마지막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가슴 깊이 스며드는 맛이었어요. 제 손에 든 빈 컵이 흐려 보였습니다. 또 눈물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야겠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가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레이캬비크행 비행기 타야 하니까. 군나르가 시계를 봤어요. 아직 새벽 6시야. 비행기는 오후 2시인데 뭐하러 벌써 가?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요.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공항에 더 있으면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무너졌지만요. 엘사, 그래도 제2터미널은 봐야 하지 않아? 여기가 제1터미널이잖아. 에릭이 말했습니다. 왜요? 터미널은 다 똑같잖아요. 면세점, 식당, 대기실.
뭐가 다르겠어요? 군나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엘사, 너 지금까지 한국에서 뭘 봤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해? 여기는 터미널도 다를 거야. 분명히.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군나르 말이 맞았습니다. 좋아요. 10분만 보고 갑시다. 우리는 터미널 연결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이동하는데 양쪽 벽면에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영상으로 흘러갔어요. 봄의 벚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예쁘긴 하네요. 그냥 영상이지만 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제2터미널 입구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 눈앞에는 터미널이 아니었어요. 숲이었습니다. 거대한 홀 안에 실제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5미터가 넘는 소나무들, 키 큰 자작나무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잔디와 형형색색의 꽃들. 이건 공항이 아니라 식물원이잖아.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에릭이 안내판을 읽었어요. 여기 이름이 그레이트 홀 마이너스 한국 정원이래. 실제 나무 100그루 이상이 심어져 있고 자연광과 LED 조명을 결합한 성장 시스템을 사용한대.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 터미널 한가운데에 이렇게 거대한 정원이 있다니. 하지만 이건 그냥 전시용이겠죠. 실제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나무를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살아있는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싱싱했고 나무 껍질은 촉촉했어요. 흙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진짜 소나무. 어떻게? 공항 안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죠? 햇빛도 없는데. 군나르가 위를 가리켰어요. 엘사 저것 봐. 천장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돔 천장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천장 곳곳에는 특수 LED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광이 부족한 시간에는 LED가 태양광 스펙트럼을 재현한대. 그래서 나무들이 실제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무를 키운다고요? 그것도 인공 조명으로 광합성까지 시킨다고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왜 굳이 공항에 정원을 만들어요? 그냥 벤치 놓고 면세점 더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 한국인 가족이 지나갔어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무 아래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편안하게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 봐. 에릭이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쉬고 있어. 진짜로 쉬고 있다고.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잔디밭에 누워 있었고 어떤 이는 꽃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평화가 있었어요. 공항이 휴식 공간이 됐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레이캬비크 공항, 파리 공항, 런던 공항. 모두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차갑고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면세점을 돌아다니거나 휴대폰만 보거나 초조하게 시계만 확인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연 속에서 진짜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공항이구나. 저는 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멈춰 섰어요. 홀 중앙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서는 폭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소나무 숲속 폭포였습니다.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영상이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4K를 넘어선 화질, 입체적인 음향, 그리고 폭포에서 튀는 물방울까지 느껴질 것 같은 디테일. 디지털 소나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실제 소나무와 디지털 소나무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자연과 기술이 경계 없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엘사, 이것 좀 봐. 군나르가 안내판을 가리켰어요. 이 공항 전체가 지열 시스템으로 운영된대. 지하 200m에서 끌어올린 지열로 난방, 냉방, 온수를 모두 해결하고 실내 정원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한대. 연간 탄소 배출량을 60%나 줄였다고 하네. 지열.
찜질방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자연의 열기. 한국은 지열로 모든 걸 하는구나. 저는 스크린 속 폭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연을 자랑했어요. 우리의 빙하, 화산, 온천, 북극광. 우리는 자연이 만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줬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자연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리고 기술로 재창조했어요. 지하 200m의 열을 끌어올려 공항을 데우고 인공 태양광으로 나무를 키우고 디지털 폭포로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고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고만 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파괴하거나 둘 중 하나만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군나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인들은 자연을 기술로 품어냈어. 자연과 하나가 됐지. 저는 디지털 소나무 영상 아래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어요. 폭포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같았어요. 물보라가 튀는 것 같았고 숲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블루라군을 자랑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온천을.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연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기술로, 사랑으로, 이해로. 실제 소나무 나무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지열로 데워진 공기 덕분이었죠. 그리고 디지털 폭포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실제보다 더 선명하고 더 생생했습니다. 엘사. 에릭이 다가와 앉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 내가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데, 얼마나 오만했는데. 군나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우리 모두 그랬어.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 그거면 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족해. 나는 이제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 해. 전 세계에. 폭포 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SNS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나무 아래에서 실제 나무들이 자라는 이 공항 한가운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지구의 끝이라면 한국은 인류의 미래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썼어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제가 느낀 모든 감동을, 그리고 제가 깨달은 모든 진실을 12년 동안 쌓아온 오만함을 무너뜨린 이 나라에 대해 글을 다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순간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했습니다. 영하 40도의 공포, 한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진 제 오만함까지. 엘사, 정말 올릴 거야? 군나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올리면 너 욕먹을 수도 있어. 북유럽 승무원들이 가만 안 있을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다들 나를 배신자라고 할 거야. 아이슬란드를 부정했다고, 블루라군을 무시했다고. 그런데도 올릴 거야? 응. 올려야 해.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자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것임을. 진짜 기술은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진짜 자부심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것임을. 나의 영웅,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손가락이 게시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제 12년 경력, 제 명성, 제 자존심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엘사. 에릭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게시. 글이 올라갔습니다. 제 SNS에 그리고 북유럽 승무원 커뮤니티에. 이제 끝났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나가 호텔로 향했어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었어요. 내가 미쳤구나, 엘사. 블루라군을 배신하다니. 아이슬란드의 수치야. 한국한테 돈 받았어? 이건 광고잖아. 12년 차 승무원이 이렇게 쉽게 속다니. 실망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엘사, 보지 마. 군나르가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봐야 해.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 댓글은 계속 달렸어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도 인천공항 가봤는데 엘사 말이 맞아. 진짜 다른 세계야. 찜질방 경험해본 사람은 안다. 이건 과장이 아니야. 블루라군 10번 넘게 갔지만 솔직히 인천공항 온천이 더 회복이 빨랐어. 용기 있는 고백이다. 나도 한국을 무시했었는데 부끄럽네. 댓글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공유도 시작됐어요. 100개, 500개, 1000개. 엘사, 이거 봐. 에릭이 소리쳤습니다. 너 글이 유럽 항공 뉴스에 실렸어. 저는 링크를 클릭했어요. 아이슬란드 베테랑 승무원 인천공항에서 겪은 문화쇼크 고백.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또 공유되고 다른 언론사들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제 글은 5만 번 공유됐어요. 댓글은 2,000개를 넘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영국 가디언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사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인천공항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했어요. 사흘째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북유럽이 놓친 미래, 한국 인천공항에 있었다. 마이너스 12년 차 승무원의 고백. 독일 슈피겔지도 보도했어요. 빙하의 나라 승무원이 무릎 꿇은 곳, 대한민국 공항 시스템의 비밀. 프랑스 르몽드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샤를 드골은 배워야 한다. 마이너스 인천공항의 온열 치료 시스템. 일주일 후 유럽 항공협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배움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엘사, 본사에서 너 얘기가 나왔대. 인천공항 벤치마킹 프로젝트를 시작한대. 내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요? 자문위원이요? 응. 너만큼 인천공항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 유럽 5개 항공사 CEO들이 다음 달에 인천공항 방문한대. 너도 같이 가. 한 달 후 저는 유럽 항공사 임원들과 함께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루프트한자 CEO가 황토방을 체험하고 나와 말했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도 당장 도입해야 해요. 에어프랑스 부사장이 에어스타 로봇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자동 수화물 시스템이 10분 안에 작동한다고요? 우리는 2시간 걸리는데. 영국 항공 운영이사가 그레이트 홀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공항 안에 숲을 만들다니. 우리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들은 메모했고 사진 찍었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3달 전만 해도 저도 저랬거든요. 무시하고 비웃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죠. 3달이 더 지났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이 발표했어요. 제3터미널에 한국식 온열 회복센터 설치 예정. 런던 히드로 공항이 뒤따랐습니다. 인천공항과 자동 수화물 시스템 기술 협력 체결.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더 나갔어요. 실내 정원 조성 프로젝트 마이너스 인천공항 그레이트 홀을 벤치마킹.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가슴에는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태극기와 함께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배지.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탑승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탑승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나라로 향합니다. 승객 한 명이 웃으며 물었어요. 승무원님,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곧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놀라운 나라에 도착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슬란드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고향.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땅. 미안해, 아이슬란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하지만 이제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봤어. 그리고 배웠어. 진짜 위대함이 뭔지. 12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다시 왔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입국장을 지나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스파운 에어. 저는 주저없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 저번에 오셨던 승무원님이시네요. 다시 오셨어요?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올 거예요. 황토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따뜻함이 제 몸을 감쌌어요. 뼈속까지 스며드는 열기. 역시 여기가 최고야.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사진과 함께였어요. 황토방에 누워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제 모습.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2의 고향 한국에. 유럽 전체가 지금 인천공항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요. 한국의 진짜 비밀은 기술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걸. 브라보 대한민국. 브라보 브라보 감동 스토리.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댓글이 바로 달렸습니다. 엘사, 너 때문에 우리 공항이 바뀌고 있어. 고마워. 다음 달에 나도 인천 간다. 내 글 덕분에 용기 냈어. 한국어 배지 달고 있는 너 정말 멋져.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느낀 곳. 한국. 나의 영웅. 그리고 이제는 유럽 전체의 스승.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제게 날개를 주셨어요. 오만함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진짜로 날 수 있는 자유를요. 황토방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날고 있었어요. 아이슬란드와 한국 사이를, 과거와 미래 사이를, 편견과 사랑 사이를. 그리고 그 모든 경계를 넘어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엘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12년 차 베테랑 승무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한국의 가장 열렬한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배운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유럽 전체를 움직였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늘 위 영하 40도의 지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인천공항 지하 1층 황토방의 따뜻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함이라는 것을요. 이 감동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브라보 대한민국. 브라보 감동 스토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